안녕하세요. 그래머 스터디입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학습 목표예요. if절의 여러 가지 형태와 뜻을 알 수 있다입니다. 자, if가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if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건절도 만들 수 있고 가정법도 만들 수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if가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if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서요. 문장과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if는 만약이라는 뜻이니까 만약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야 될까요? 여기 붙어야 될까요? 당연히 만약에 운동하면 나는 건강해진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게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려면 if를 쓰고 그 다음에 I exercise를 씁니다. 만약에 내가 운동한다면 이라는 문장이 돼요. 절이 돼요. 절. 그리고 I become healthy를 그대로 써주면은 아까는 두 문장이었던 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if라는 접속사를 써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꾼 건데 지금부터 이제 if를 사용한 조건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이해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 주절과 종속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if가 들어가 있는 즉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이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if가 없는 절 이거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절 이러는데요. 절은 곧 문장입니다. 아까 이것도 문장이고 이것도 문장이라 그랬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들어있는 게 문장이에요. 곧 절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개의 문장, 즉 이 두 개의 절을 하나로 연결했으니 당연히 여기에도 주어, 동사, 여기에도 주어, 동사가 있겠죠. 이렇게 if, 주어, 동사 이 한 덩어리 묶음을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주어, 동사 이 한 덩어리를 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 부분이 종속절, 뭐뭐 한다 이 부분이 주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조건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조건절이 무엇이냐면요. 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조건절에는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절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주절은 이거죠. 종속절은 이거고요. 자, 주절은 이거고요. 종속절은 이거예요. 자, 조건절에서는요. 주절에 동사가 이게 동사인데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종속절에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너가 녹이면 이게 동사거든요. 이 동사도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너가 녹이면 얼음을 녹이면 그것은 녹는다.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당연한 말, 자연의 섭리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조건절을 쓰고요. 그때에는 주절에도 동사를 현재형, 종속절에도 잘못 말했네요. 종속절에도 동사를 현재형, 주절에도 동사를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아래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태양이 뜬다면 이때 태양이 이게 주어고 뜬다 이게 동사죠. 동사에다가 보시다시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밝다. 여기서 동사는 bright이 아니라 is가 동사죠. 비동사잖아요. 이렇게 비동사도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이 조건절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요. 주어도 현재형 뭐뭐 하면 동사도 현재형 뭐뭐 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건절은요. 자연의 섭리까지는 아니어도 만약에 어떤 일의 결과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할 때 이렇게 조건절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종속절에서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너는 이죠? 공부하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study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네요. 맞아요. 종속절의 동사는 현재형으로 써주는 것. 이거는 첫 번째 조건절과 같은데요. 여기 주절에서는요. 동사를 그냥 현재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 앞에 이게 왔네요. 이건 바로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조동사를 써주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동사를 쓸 때에는 will 대신에 따르게 쓸 수 있는 조동사들도 있어요. can, may, should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 will이 아니라 can을 넣었다면, 만약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는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가 되겠죠. may를 넣었다면 A 플러스를 받을지도 모른다가 되겠고요. should를 넣은다면 A 플러스를 받아야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어찌됐든 자연의 섭리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할 때는 이렇게 조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조건절과 또 차이를 알아봐야 될 것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방금 조건절에서는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정했다 그랬죠.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씁니다. 즉,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거나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걸 가정할 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경우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에 어떤 동사의 형태를 써주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종속절의 동사에는 이렇게 과거형을 써주고요. 주절에 조동사도 과거형을 써줍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할 때는 이 자리에 will, can, may, should가 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동사에는 현재형 말고 과거형도 있거든요. will의 과거형은 would고요. can의 과거형은 could. 그리고 may의 과거형은 might입니다. should의 과거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법을 쓸 때, 즉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에는 요 자리에 어떤 자리냐면 주절에 조동사 자리에 이렇게 will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would를 써줘야 돼요. can, may, should 쓰면 안 되고 would, could, might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새였다면 가능합니까? 나는 사람인데 새가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이렇게 과거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I would fly. 나는 날 수 있었을 거다. 즉, 이 말은 새가 아니라서 못 난다라는 말이에요.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가정법은요, 또 어떤 문법책에서는 가정법 과거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형으로 써주고 조동사도 과거형으로 써주기 때문에 형태상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냥 가정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찌됐든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게 가정법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다. 일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즉, 나는 이탈리아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말이고요. 이 경우에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주어는 I죠? 그럼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동사는 speak입니다. 근데 could가 왔죠? 네, 조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는 대신에 이렇게 조동사도 과거형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줘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조동사가 오니까 여기 동사는 원형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 could가 없었다면 그냥 과거형으로 spoke를 썼었을 거예요. 그런데 could가 있어서 그냥 spoke라고 씁니다. If I could speak in Italian 하면은 I could work in Italy.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걸 가정할 때는 가정법을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클립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